매일 문화 이슈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굿모닝 OBS 김선영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선영입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또 어떤 내용일까요? 핫플레이스를 다녀오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저도 다녀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하트. 볼하트한 곳. 네. 그러니까 눈에 띄는 특별 전시가 2개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에 다녀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굿모닝 OBS 여행 99.9에서도 소개한 바가 있는 네. 우리들의 이순신 전시는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요. 네. 제가 좀 눈에 띄는 전시, 주목했던 전시는 오늘 소개해드릴 인상주의에서 초기 모더니즘까지 빛을 수집한 사람들 전시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예술 뒤에는 그 가치를 알아본 위대한 수집가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오늘 좀 풀어볼까 하고요. 보이는 라디오로 보시면 오늘 이야기가 좀 더 흥미로우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림이 계속 나오니까 네네. 여러분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에서 OBS 라디오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수집가라면은 그림을 샀던 콜렉터들 얘기하는 그렇죠. 거죠. 수집가들. 위대한 예술 뒤의 수집가. 전시 제목이 빛을 수집한 사람들인데요. 이게 어떤 그림들을 얘기하는 걸까요? 빛을 수집한 사람들은 이중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빛을 화폭에 담은 화가들을 말하기도 하고 빛을 담아낸 이 작품들을 수집한 수집가를 말하기도 아하, 하는데 네. 그래서 이 전시는 우리가 흔히 아는 고흐, 르누아르, 세잔 같은 빛을 수집했던 인상주의 인상주의. 화가들 그리고 그게 발전을 해서 이제 초기 모더니즘 화가들까지의 네. 작품들을 좀 이렇게 수집을 해서 이렇게 공개를 해놨고요. 빛을 그린다는 이유로 뭐 형체가 흐릿하다는 이유로 굉장히 조롱을 당했습니다. 당대에는. 근데 이런 그림을 계속 그릴 수 있도록 후원하고 그림을 사주고 세상에 알린 사람들이 수집가들이거든요. 안목이 있었던 수집가들. 그중에 로버트 리만은 굉장히 유명한 수집가입니다. 그래서 화가들이 캔버스 위에 빛을 수집한다면 자신은 그 빛이 담긴 그림을 수집해서 세상과 나누고 싶다라고 했던 인물이고요. 이번 전시는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이 소장한 로버트 리먼 컬렉션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81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전시입니다. 그래요. 화가들이 그림을 그렸을 때 그림을 사고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다면은 이만큼 인상주의가 또 자리 잡지 못했을 수도 있었겠네요. 이 전시에서 가장 화제가 된 그림은 역시 르누아르겠죠. 예, 맞습니다. 로버트 리먼의 안목이 대단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르누아르의 피아노를 치는 소녀들이 현재 공개된 유화 작품이 개인 소장 작품 제외하고 3점이고 네. 그중에 2점이 우리나라에 전시됐다라고 지난 시간에 잠시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원래 이제 이 그림은 프랑스 정부가 인상주의가 되게 홀대받던 시절이 많았는데 네. 그동안 홀대했던 인상주의 작품을 최초로 주문한 그래서 구매한 작품입니다. 르누아르가 그래서 프랑스 정부의 까다로운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습작을 하면서 계속 이렇게 그리고 있다 보여주고 그래서 여러 버전을 준비해서 정부 측에 보여줬는데 최종적으로 그중에 한 작품을 선택을 해서 지금 그 작품은 오르세 미술관에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다른 완성작은 로버트 리먼이 화상을 통해서 사들여서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 기증을 한 겁니다. 보이는 라디오에 보시면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같이 전시됐던 작품 오랑주리의 작품인데 오랑주리 작품이 선명하지 않고 좀 흐릿한 느낌이 네, 있어요. 네. 그래서 완성본은 아니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오르세와 매트 소장 작품이 완성본으로 얘기를 하는데 미묘하게 차이가 나요. 매트 네. 소장 작품이 지금 전시된 작품 푸른색이 더 강하고 그러네요. 선명하고 조금 어둡다라는 느낌이 네. 난다면 오르세 미술관 작품은 환하고 좀 따뜻한 빛이라서 오르세 작품 아침 빛에서 그렸고 매트 작품은 저녁에 그린 거 아니냐 아하. 뭐 이런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빛이 중요한 어떤 그렇죠. 주제이자 소재였던 인상주의였을 텐데요. 보통 이렇게 돈 많고 안목 있는 수집가면
진품만 샀을 것 같은데 여기 네네. 모작도 있나요? 네, 지난주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네. 베르메르 예. 예, 작품 소개해드렸는데 17세기 거장 요하네스 베르메르, 뭐 페르메이르라고 네. 하는 평생 그린 작품 수가 36점 뭐 밖에 안 내외라서 된다. 네. 돈이 있어도 못 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전시 입구에 전시번호 1번 작품으로 베르메르의 작품이 레이스 뜨는 여인을 똑같이 모사한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네. 진보는 루브르 박물관에 있고요. 전시된 그림은 살바도르 달리가 그린 그림입니다. 아, 그래서 달리가 그린 예. 레플리카인가요? 예, 레플리카입니다. 그래서 그림 위에 보면 네. 달리라고 서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보실 수 있는데 무명 시절에 달리가 그린 것도 아니고 그 1950년대에 50대 최전성기에 그린 그 레플리카 작품입니다. 그래서 베르메르 그림을 너무나 수집하고 싶어했던 리먼이 당시 최고의 스타 화가였던 달리에게 이 그림을 그려달라고 특별히 의뢰하면서 갖고 싶다. 그리고 구구절절히 편지를 써서 네. 달리에게 꼭 달라라고 한 내용도 오. 전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집가의 간절한 열망이 달리의 손을 빌려서 리먼 컬렉션의 빈 자리를 채우게 된 거고요. 살바도르 달리 하면 초현실주의 화가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뭐 화풍이 정말 입체주의 다른데. 예. 까지 가는데 나중에 레이스 뜨는 여인 이 작품을 회화의 알레고리라고 지난번에 그러니까 구성을 좀 보라 했던 그 작품을 비롯해서 여러 작품 그러니까 재해석해서 그린 작품도 많이 남겼어요. 그만큼 베르메르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수집가와 예술가의 아주 특별한 협업 모습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달리가 이런 레플리카 복제본을 한번 그리고 그걸 나중에 자기가 재해석한 그림을 네. 또 그렸다는 거죠. 달리가 베르메르를 굉장히 좋아했고 좋아해서. 또 레이스 뜨는 그 여인 그림은 굉장히 작아요. 좌우 20cm 그렇게 작아요. 보다 네. 조금 큰 그러니까 네. 엽서보다 조금 큰 크기의 그림인데 이 그림을 왜 수집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냐면 이 그림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17세기에 그린 그림인데 네. 그러니까 손이나 아니면 머리 굽이치는 머릿결이나 코나 이런 부분에 뭐 원뿔 모양이나 면의 어떤 부분이 그러니까 입체주의나 이런 쪽의 모습도 화풍도 좀 보이는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창의적인 작품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달리도 좋아했고 그러니까 리먼도 가지고 싶어 했을 것 네. 같습니다. 베르메르 그림에 나중에 나오는 입체파의 어떤 씨앗이 보였던 거네요. 그렇죠. 베르메르는 또 빛의 화가니까 그렇네요. 인상주의 화가들이 굉장히 좋아할 좋아한 수밖에 그래서 없는. 나중에 재평가된 것도 인상주의가 인기를 좀 끌면서 인상주의 화가들에게 먼저 또 주목을 받았던 네. 그런 화가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정도 안목을 가졌던 로버트 리먼이라는 수집가는 어떤 인물이었나요? 로버트 리먼은 미국의 유명한 투자은행 리먼 브라더스의 3세대 경영자였습니다. 아 진짜 그 리먼 브라더스의 예, 그 리먼이에요. 예, 오. 경제 대공황을 이겨낼 만큼 수완이 좋고 능력이 있었던 금융가였지만 네. 동시에 예술을 사랑하는 뜨거운 가슴을 지닌 사람이었고요. 부모님이 예술의 조예가 깊었다고 해요. 네. 수집도 했고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아서 어려서부터 이렇게 수집을 했고요. 네. 3,000점이 넘는 방대한 컬렉션을 완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비싼 그림을 모은 것뿐만 아니라 그 예술이 개인의 즐거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많은 사람이 아름다움을 같이 누려야 한다라는 그 철학을 가졌고 네. 높은 안목으로 신진 작가들을 알아보고 후원하기도 하고 또 수장품을 대중에게 공개하는데 아주 적극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큐레이팅을 네. 해가지고 그 전시회도 예, 하고요. 오르스에서 직접 했다고도 하고요. 그리고 그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관련한 일을 또 이제 직책을 맡아서 하고 그래서 리먼 사후에 무려 2,650여 점의 작품을 이렇게 1970년에 재단에서 아하.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 기증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리먼 같은 컬렉터들의 수집하고 후원이 있었기 때문에 인상주의는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인상주의가 파격적인 시도를 했고 오늘날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현대미술의 뿌리로 남을 수 있었다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김선영 크리에이터님 얘기를 듣고 국립중앙박물관에 우리가 갔어요. 네. 가서 이것만은 꼭 빠뜨리지 말고 보세요 하는 그림들을 추천해 주신다면요.
이게 이제 빛을 수집한 사람들의 부제가 붙은 전시인 만큼 빛에 주목해서 이 전시를 보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첫 작품이 빛의 거장 베르메르의 모작으로 시작된 게 빛을 수집한 인상주의에서 베르메르가 진가를 인정받게 된 것이니까요. 또 우리가 미술 교과서에서 많이 봤던 폴 세잔의 목욕하는 사람들이라든가 고갱의 목욕하는 타히티 여인들도 만날 수 있고요. 그 다른 기증자가 기증한 작품도 함께 전시되어 있어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흐의 꽃피는 과수원이나 피사로의 겨울 아침 몽마르트르 대로처럼 그 기증자는 다르지만 우리가 많이 본 걸작들 감상할 수 있고요. 단순히 보이는 그대로 그림을 그린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빛을 어떻게 잡아내려고 했는지 인상주의 미학을 들여다보면 좋겠고, 또 보이는 것을 넘어서 그 이후에 이제 주관적인 해석으로 개성을 더해가는 모습, 그리고 후기 인상주의 화가들의 다양한 실험들이 초기 모더니즘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가를 수집가인 로버트 리먼의 시선으로 따라가 보시면 굉장히 얻으실 게 많은 전시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이는 라디오에서 피사로의 겨울 아침 나가고 있었는데요. 끝으로 전시 보고 싶은 분들께 요런 정보는 꼭 알려드리고 싶다는 게 있다면요. 전시 보시고 나서 예술은 창작하는 사람만큼이나 그것을 사랑하고 지키는 사람들에게 완성된다는 사실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사실은 제가 수집가에 대해서 오늘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로버트 리먼 말고도 까요보트라든가 우리나라의 전영필 선생님이라든가 이렇게 문화보국을 이렇게 주창하면서 국외로 반출될 해외에 이렇게 반출될 우리 국보급 유물들을 수집해서 보존하게 만든 간송 선생, 간송 선생의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건 이제 다음 기회가 되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가셔서 국립중앙박물관 2층에 보시면 기증 전시실이 있습니다. 기증 전시실. 예, 거기 가시면 이렇게 우리나라의 뜻을 가지고 좀 이렇게 국보급 유물들, 소중한 유물들이 파손되지 않고 또 해외로 유출되지 않게 수집을 해서 또 그걸 사후에 또 이렇게 기증을 하신 분들 이게 좀 고귀한 뜻과 함께 또 좋은 작품들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가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그 특별 전시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다음 달 15일까지 이어지고요. 휴관일 없이 매일 관람할 수 있지만 주말에 굉장히 붐빕니다. 많겠죠, 사람. 줄이, 주말에 가면. 제가 주말에 가가지고 오래 줄 섰습니다. 그래서 평일 권장해 드리고요. 오디오 가이드가 배우 이병헌 씨 목소리로 들을 수 있습니다. 가이드 들으시면 조금 더 찬찬히 보실 수 있으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슨트 프로그램도 별도 예약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슨트도요? 예, 평일에 2번 열리고요. 주말에 1번. 그러니까 시간 찾아보시고 확인하시고 얼마 남지 않은 전시니까 보실 분들 놓치지 말고 보시면 좋겠고, 저는 여기 들르면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언제나 사유의 방을 들어갔다 나옵니다. 방가사유상 있는데요. 네. 유료되기 전에 한번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요즘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보면서 사유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여유가 좀 사실. 없어서 그게 좀 아쉬운데 겸사겸사 가시면 쭉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달 15일까지 이어지고요. 휴관일이 없습니다. 주말보다는 평일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시간들이 되실지 모르겠네요. 전시장 곳곳에 숨어있는 빛을 발견하는 전시일 텐데요. 빛을 그린 화가들, 그 빛을 소중히 모은 수집가 이야기 오늘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 99.9 김선영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